안녕하세요. 간호사로 일한 지 14년이 된 여자입니다. 이 일을 해오며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만나 결혼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굴곡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이런 저에게도 무시무시하고 참혹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직접 겪은 일을 글로 적으려고 하니 떨리네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사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대학을 나와 간호시험을 치러 합격해 25세 나이에 대학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교대직이라 육체적인 피로가 상당했답니다. 그래도 환자분들이 오가며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에너지가 저절로 채워졌답니다. 그리고 같은 병원에 사귀는 남자 간호사가 있어서 힘들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일해서 힘이 났어요. 저희는 4년의 연애에 마침표를 짓고 젊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이 되어 좋긴 했지만 남편과 제가 다른 조가 되면서 엇갈리는 시간에 일을 하게 되어 교대하는 순간에 잠깐 만나고 헤어졌어요. 제가 집에서 자고 있을 때는 남편이 일했고 그이가 잠을 잘 때 제가 일을 하는 시기였죠.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다른 시간에 일을 하고 얼굴도 못 보고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일반 작은 병원으로 옮기자고 했어요. 오빠, 우리 맨날 엇갈리면서 잠깐 얼굴만 보면서 사는 거 이제 그만하자. 작은 병원에 옮겨서 주간 시간에만 일해보는 게 어때?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교대직을 해야 돈이 되잖아. 우리 신혼집 대출금이랑 나중에 애도 낳고 키우려면 아직 이직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돈도 좋지만 우리 맨날 다른 시간에 일하니까 부부 사이가 맞나 싶어. 그럼 당신만 작은 병원으로 옮겨. 나는 계속 교대직으로 일할게. 내가 낮 근무하면 자주 볼 수 있으니까 당신만 이직해. 그러면 내가 미안하잖아. 나만 편하게 일하는 것 같잖아. 승혜야, 내가 잘 사는 집 아들도 아니고 벌어둔 돈도 없으니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이라도 이직해. 됐어. 괜히 말했네.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괜한 말한 것 같아. 그냥 대학병원에서 계속 일하자. 대출금 다 갚고 여유 생기면 그때 우리 둘 다 이직하자고. 결국엔 계속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계속 엇갈리면서 지냈죠. 1년을 그렇게 지냈으니 아이는 생길 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휴무가 겹쳐서 같이 쉬는 날이 있긴 했지만 둘 다 피곤함에 찌들어서 잠자기 바빠 연애 때처럼 데이트하진 못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제 몸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코피를 쏟고 어지럼증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단순 과로여서 의사 선생님이 링거를 놔주셨고 간호과장님이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체력이 바닥났고 몸도 아프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걸었더니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오빠 안 피곤해? 그리고 오늘 친구들 만난다는 소리 안 했잖아. 그랬나? 미안. 근데 벌써 집에 들어온 거야? 당신 어디 아파? 과로 왔어. 코피 나고 온몸 쑤시고 그래서 링거 맞고 간호과장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우리 와이프가 아프구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술 먹으러 왔네. 모르고 간 건데 뭘. 술 적당히 마시고 들어와. 그럼 조금만 있다가 갈게. 푹 자고 있어. 남편에게 빨리 들어오란 말 대신 적당히 놀다가 들어오라고 일러주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링거를 맞아서 그런지 피로가 씻은 듯이 날아간 것 같았죠. 순간 남편과 영상통화를 한 호프집이 어딘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프집 벽을 보니 제가 몇 주 전 친구를 만난 곳과 같은 술집 같았습니다. 잠도 안 오고 남편이 보고 싶으니 몰래 찾아가서 놀래켜줄 생각으로 집을 나왔어요. 조금 빨리 걸어서 호프집 앞에 금세 도착했고 곧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앉아서 맥주를 들이켜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아닌 어떤 여자와 단둘이서 마시고 있더라고요. 잔을 비우자 여자가 남편 입에 방울토마토를 쏙 넣어주더니 뽀뽀를 쪽 하더군요. 믿기지 않은 광경에 놀란 저는 숨을 몰아쉬며 다가갔습니다. 이윽고 제 얼굴을 본 남편이 화들짝 놀라 테이블을 쳤고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여자랑 둘이 마시고 있던 거야? 뽀뽀까지 하면서? 여보, 아프다더니 여긴 왜 나왔어? 뭔가 오해한 모양인데 나랑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오해는 개빨! 둘이 입술 박치기 하는 걸 다 봤다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 돼지 같은 여자랑 바람을 피운 거야?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지르자 호프집 손님들이 저를 주목하더군요. 남편은 창피한 건 아는지 고개를 숙이며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계속 밀어댔습니다. 그래서 남편 따귀를 날리고 두 팔로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방울토마토 한 주먹을 잡고 제 남편과 입술 박치기 한 여자의 입에 쑤셔 넣었어요. 야, 너 뭐하는 여자야? 누군데 한밤중에 유부남이랑 술 처먹고 뽀뽀질이야? 입안에 방울토마토가 잔뜩 들어간 상간녀는 웅얼거리며 째려보더군요. 그래서 주먹으로 볼따구를 퍽소리 나게 한 대 날려줬습니다. 으스러진 방울토마토를 뱉어낸 상간녀가 더러운 입을 열었습니다. 난 선호 오빠가 미혼인 줄 알았어요. 웃기고 있네. 내 남편 핸드폰 케이스를 봐봐. 나랑 찍은 사진 붙여놓은 게 바로 보이는데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네, 몰랐어요. 여동생이라고 했어요. 이런 또라이. 넌 남매끼리 키스한 사진을 핸드폰에 붙여놓은 사람을 봤니? 이게 다 알고 만났으면서 오리발을 내미네? 니들 둘 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 알아? 상간녀의 긴 생머리를 한 손으로 움켜잡고 테이블에 냅다 찍어줬습니다. 남편은 머리카락이 짧아서 귀를 잡고 테이블에 얼굴을 올려놓고 뺨을 실컷 날려줬죠. 구경난 손님들은 불륜이 얻어터지는 걸 보고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불륜을 제대로 패대기 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이 아파서 때리지 못할 순간이 오자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야, 아까 하던 뽀뽀 실컷 해라. 난 집에 가서 짐 싸서 나갈게. 이혼 소송에서 네 놈을 싹 벗겨먹겠어. 여보, 승혜야, 내가 잘못했다. 실은 이 여자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야. 요즘 외로워서 잠시 만난 것뿐이야.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여보. 지나가는 바람을 한 번 맞은 거라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봐줘. 아니, 한 번 바람난 놈은 두 번, 세 번도 쉬운 법이야. 너랑은 끝이다, 박선호 쌍놈아. 마지막 뺨따구를 날려주고 집으로 걸어가 짐가방을 꺼냈습니다. 일단 며칠 입을 옷을 챙겨가고 이혼 준비를 하며 짐을 하나씩 빼기로 마음먹었죠. 캐리어에 옷을 쑤셔넣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 인간은 거실 바닥을 무릎으로 슬라이딩하며 제 앞에 멈췄습니다. 여보, 나 때려줘. 당신이 화가 풀릴 때까지 흠씬 갈겨도 좋아. 아직 덜 맞았니? 그런데 어쩌냐? 손이 아파서 때리지 못하겠다. 그리고 오만정이 떨어져서 때릴 가치도 없어 보여.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꺼져라. 제가 확실하게 마음을 접어버린 걸 일러주자 남편이 무릎으로 기어와 제 오른쪽 다리를 두 팔로 잡더군요. 여보, 승혜야, 날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그 여자랑 몇 번 안 만났어. 사실 그 여자가 자꾸 들이대서 유혹에 넘어간 거야. 내가 먼저 꼬시지 않았다고. 자랑하냐?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꼬인다고 자랑하냐고. 그래, 계속 그렇게 유혹하는 여자들 다 받아주면서 왕자놀이 하면서 살아. 난 너같이 신뢰 없는 놈하고는 같이 못 사니까. 여보, 난 정말 당신밖에 없어. 이 가슴속엔 당신 말고 아무도 없다고. 제발 한 번만 봐줘.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좀 용서해줘. 승혜야, 손이 아프다고 했지? 내가 몽둥이 가져올 테니까 그걸로 날 조져버려. 그리고 제발 날 떠나지 말아줘.
그이는 오열하며 저에게 나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이 더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니 일단 몽둥이로 흠씬 갈겨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무 야구 방망이를 잡고 남편 궁둥이를 뭉개버릴 정도로 실컷 패줬습니다. 승희야, 나 진짜 고통스럽다. 아파서 기절할 것 같다. 그거 몇 대 맞고 어떻게 안 돼? 실컷 때려보니까 재미는 있네. 근데 용서는 안 되겠다. 그냥 이혼하자. 제발 승희야. 승희씨, 승희님, 내가 이렇게 빌게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이 집 나가면 확 되져버릴 거야. 그래, 되져버려라. 짐 다 쌌으니까 난 간다. 여보, 안 돼! 저는 남편을 버려두고 신혼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생각했는데 친정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1년 만에 짐을 싸서 나온 걸 보시면 부모님이 충격받으실 것 같아 일단 병원 앞 모텔방을 잡고 며칠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저녁에 병원에 출근했더니 남편이 주간 근무를 마쳤더라고요. 저한테 얻어터지고 온몸이 아팠을 텐데 그래도 프로의식이 있어 일은 빵꾸 내지 않았더군요. 승혜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래? 할 말 없어. 이번 주에 변호사한테 가서 소장 접수할 거야. 다시 말하지만 당신을 싹 벗겨먹여줄 거야. 위자료 미리미리 준비해둬라. 정말 안 되는 거야? 여보, 나 정말로 당신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럼 돼지라고, 이 개자식아. 더럽게 찌질하게 구네. 나 일해야 하니까 저리 꺼져. 남편의 정강이를 세게 한 대 차줬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앓는 소리를 내더군요. 그 일을 무시하고 일을 시작했고 바쁘게 환자들 봐주느라 머릿속은 비워졌습니다. 다음날 퇴근해서 모텔방에 가서 자고 일어나 다시 병원으로 갔더니 남편이 무단결근을 했더라고요. 뭐 저 때문인진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새벽에 응급 환자들이 몰려들어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더군요. 김 간호사! 여기 박 간호사 실려왔어요! 네? 제 남편이요? 그렇다니까요! 어서 위세척 시작합시다! 남편은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답니다. 호스를 입어넣어 위세척을 싹 다 비워내고 안정제를 놓자 무사하게 됐죠. 다른 간호사들이 저에게 일을 잠시 멈추고 남편 옆에 남아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시간 만에 깨어난 그이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승혜야, 임자,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아휴, 이 한심한 놈아. 수면제 처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좋냐? 미안. 당신 없이 살 생각을 하니 너무 괴로워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하지?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그이는 애절한 눈빛으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짓을 벌인 걸 보니 저도 모르게 그이를 용서하게 됐어요. 남편을 혼자 뒀다간 뭔 일이 날 것 같아 그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니까 한동안 각방 쓰자. 알겠어. 대신 너무 오래 가진 말아줘.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니까 조용히 하고 들어가서 자빠져 잠이나 자. 오늘 당신이 집에 들어오니까 잠이 잘 오겠다. 나 당신 때문에 오늘 이 못한 거 주말에 땜빵이 하는데 좋기도 하겠다. 미안. 그래도 좋다. 당신이 다시 집에 돌아오니까. 그렇게 바람 피운 남편을 용서해주고 2달 만에 각방을 끝내고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물론 주야간 근무로 엇갈려서 거의 혼자 잠을 자야 했죠. 그런데 한 달이 더 지나자 믿기지 않을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가 배를 잡고 병원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근무를 마친 남편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셋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하더군요. 오빠,
아들이래. 야, 너 임신했다고 한 적 없잖아. 우리 헤어진 지 석 달이나 됐는데 왜 날 찾아온 거야? 오빠 얘기니까. 임신 4개월 다 되어가. 혼자 키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찾아왔어. 뭐야? 내가 미쳐. 저는 상간녀를 보자마자 이미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임신했다고 하니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둘이 운명적인 사이인가 봐. 아주 기막힌 커플이다. 그래, 둘이 가서 잘 살아봐. 여보, 나도 몰랐어. 지금 처음 알았다고. 처음이든 두 번이든 당신 아기를 가졌다잖아. 당신이랑 나 더는 부부로 못 지낼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끝내자고. 제가 명확하게 알려줬더니 남편은 입을 다물고 코로 긴 숨을 연신 뿜어냈습니다. 상간녀의 임신으로 저희 부부는 합의 이혼을 했어요. 위자료를 받을 만큼 다 받아내고 끝을 냈죠. 그리고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산부인과로 이직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없으니 일은 누워서 떡 먹기만큼이나 편하고 쉬웠답니다. 진상 환자도 거의 없고 의사 선생님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어서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았어요. 6개월 정도 편하게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고백을 했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좋아했다며 어떻게 고백할지 고민해 오다가 6개월을 흘려보냈다며 덜덜 떨면서 말하더라고요. 원장님도 이혼남이고 나이도 저보다 4살밖에 많지 않아서 딱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사가 저를 좋다고 해주는데 거절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어요. 뭐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물도 멀쩡하니 좋은 마음으로 사귀어보기로 했죠. 원장님은 저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다른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공개를 해버리더군요. 김승혜 간호사와 저랑 사귀는 사이입니다. 뒤에서 이런저런 말이 오가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커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자 선생님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쳐주며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어깨가 올라가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몇 달 동안 연애를 하며 어떠한 문제점이나 맞지 않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나 원장님이나 한번 이혼해서 그런지 서로에게 무척이나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휴일에 한강 데이트를 자주 했어요. 자전거도 타고 돗자리를 펴고 일광욕을 하기도 했죠. 하루는 러닝 복장을 하고 만나서 달리기를 했답니다. 원장님은 달리다 말고 화장실을 갔고 저는 잠시 화장실 앞에 서서 스트레칭을 하며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걸음 앞에 두 남녀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주치기 싫은 인간들이었죠. 전 남편과 상간녀가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왔답니다. 이게 누구야? 승혜, 내 전 마누라 아니야? 왜 아는 척하고 그러냐? 그냥 가던 길 가. 제가 손짓으로 허이허이 꺼지라고 했더니 두 불륜은 낄낄대며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상간녀가 저를 보더니 유모차 애기를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더군요. 김 간호사님, 우리 아들 좀 봐요. 오빠랑 똑 닮았죠? 엄청 미남이죠? 애기가 다 비슷하게 생겼지 뭐가 미남이야. 자랑하려고 왔니? 다 했으면 둘 다 꺼져. 오빠, 전 마누라는 여전히 성격이 더럽네. 저런 승질머리로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상간녀가 어이없는 말을 하자 전 남편이 낄낄거리며 말을 잇더군요. 나니까 저런 거랑 결혼해서 살아줬지. 나도 후회가 엄청 된다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런 재수탱이랑 살았단 말이야. 저 기집애한테 이혼당할까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겨우 살아났었는데 그때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니까. 하여튼 이제는 확실히 알지. 내가 김승희는 진짜 싫어한다는 걸 말이야. 야, 박선우, 많이 컸다? 나한테 그런 말도 하고? 새 마누라랑 사니까 내가 물로 보이나 봐? 말하는 것 봐라. 넌 여전히 존중이라는 게 없어. 야, 너랑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 편하게 잘 지내는 줄 알아?
난 요즘 천국에서 지내는 기분이라고. 너랑 살았을 때는 생지옥 그 자체였는데 말이야. 남남되니까 심하게 까부는구나. 둘 다 얻어터지기 싫으면 꺼져. 마지막 경고야. 상간녀가 유모차를 전 남편에게 맡기더니 저와 한판 붙으려는지 두 팔을 기지개 켜듯 뚜두둑 소리를 내며 하늘로 뻗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갈까? 내가 전에 너한테 얻어맞은 걸 돌려주고 싶은데 말이야. 됐어, 나 바빠. 바쁘긴 할 일 없어서 혼자 뜀박질이나 하러 왔으면서. 야, 그렇게 딱 달라붙은 옷 입고 나온 이유가 남자 꽃이라는 거지? 근데 어쩌냐? 너한테 시선을 주는 남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처량하고 불쌍하다. 에휴, 내가 니들 상대하면 감정만 상하니까 그냥 좀 가라. 상간녀는 저와 꼭 붙어야겠다며 눈에서 레이저를 쏠 듯이 꼬라보더군요. 이윽고 화장실에서 남자친구가 나왔습니다. 자기야, 아는 사람들이야? 그냥 좀. 상간녀가 제 남자친구를 위아래로 스캔하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남친이 있었다고? 아, 보아하니 딱 백수 같네. 얼굴 반반한 백수. 내 말이 맞죠, 아저씨? 누군진 모르겠는데 제 여자친구랑 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자, 여기 제 명함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이정철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본 전 남편이 뜨억하고 입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아, 의사? 아, 진짜로 전문이라고요? 아니, 왜 전문의가 이 여자를 만나요? 전문의나 되니까 승혜 씨를 만나는 거죠. 이렇게 예쁜 여자랑 사귀려면 전문직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쪽 누군지 알겠네요. 승혜 씨 전 남편이죠? 승혜가 예전에 당신 사진 보고 쌍욕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뭐요? 쌍욕? 참나. 그래요, 내가 저 못난 얘 전 남편이에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뭐야? 갑자기 뭐가 고맙다는 거야? 승혜 씨랑 이혼해줘서 고맙다고요. 당신이 승혜랑 이혼해준 덕분에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의 말에 두 불륜은 키득거리며 웃었지만 더는 함부로 말하지 않더군요. 상간녀는 민망했는지 유모차를 끌고 말없이 떠나더군요. 전 남편도 제 남자친구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나서는 주눅이 들었는지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런 한심한 것들. 내 남친이 의사라니까 시비 못 거는 거 봐라. 무식한 것들. 자기야, 너무 그러지 마. 꼴뚜기끼리 만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불쌍하게 봐줘. 저런 인간들 일일이 다 상대하려면 인생 피곤해진다. 어서 런닝이나 계속 뛰자. 그날 남자친구 덕분에 얼마나 속이 시원했던지 한강을 크게 몇 바퀴 돌고도 더운 걸 느끼지 못했답니다. 저는 얼마 뒤에 이른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이가 다이아 반지를 꺼내며 한쪽 무릎을 꿇으며 결혼해달라고 했죠. 저는 복이 터진 여자라며 남친을 잡고 고맙다고 했고 절대 반품하면 안 된다고 우스갯소리까지 했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모두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무난하게 상견례를 잘 치렀습니다. 저는 결혼식 전에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려고 필라테스 샵에 등록했답니다. 1대1 수업을 받으려고 했는데 회원이 너무 많아서 2대1 수업부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와 같이 수업받는 여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뭐야? 김 간호사 여기 다녀? 아이씨, 재수없네. 선생님한테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야, 나도 싫어. 너만 싫은 거 아니니까 인상 쓰지 마. 말 걸지 마라. 여차하면 너 사지를 여기저기 걸어서 확 능지처참해버리려니까. 아직도 입에 욕을 달고 사네. 너 그래가지고 시집이나 가겠냐? 아, 맞다. 그 의사한테는 차였겠지? 아니, 그 의사랑 결혼 날짜 잡아서 다이어트 하려고 필라테스 끊었거든? 뭐야, 네가 의사랑 결혼한다고? 왜, 부럽냐? 부럽긴 누가 부럽다고 그래? 야,
직업에 귀천이 있냐? 그리고 너도 간호사잖아. 그래, 맞아. 나도 간호사야. 내 직업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아무튼 선생님한테 너랑 나 바꿔달라고 하자. 네 얼굴 보면 역겨워서 운동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가 할 소리? 잠시 후 필라테스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같이 배울 회원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미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상간녀와 수업을 듣고 배우게 됐습니다. 필라테스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해보니 땀을 엄청 많이 흘렸어요. 또 몸매가 잡히는 것 같았고 팔다리도 길어지는 기분도 들었답니다. 상간녀와 엮이기 싫어서 집에 빨리 가려고 했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씻지 않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역시 샤워하려고 들어오더군요. 김 간호사, 몸매가 그게 뭐냐? 볼륨 하나 없이 삐쩍 마르기만 했네. 뱃살이 출렁이는 돼지 같은 너보단 훨씬 낫지. 뭐야? 야, 이건 글래머라고 하는 거야. 남자들은 나처럼 통통한 글래머를 좋아한다고. 통통? 아니, 뚱뚱이야, 돼지야. 너 샤워실 바닥에 구르고 싶냐? 한판 떠볼래? 난 아무 짓도 안 한다. 가까이 오지 마라. 아니, 예전에 너한테 맞은 것도 있고 지금 나한테 돼지라고 했으니 한판 떠야겠다. 상간녀는 저를 향해 걸어오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공중으로 몸을 붕 뜨더니 그대로 자빠졌습니다. 나르는 돈가스네. 에이, 넌 이게 웃겨? 여기 왜 이렇게 미끄러운 거야? 아까 내가 들어오면서 샴푸를 뿌려놨어. 네가 나한테 들이댈 것 같아서 미리 깔아놨지. 넌 나한테 안 된다. 으이씨, 분해. 아, 허리야. 아파서 일어나질 못하겠어. 야, 나 좀 일으켜줘봐. 나 지금 샤워하는 거 안 보이니? 저는 몸을 다 씻고 샤워기를 상간녀를 향해 돌렸습니다. 아, 차가! 야, 그냥 가면 어떡해! 그냥 가야 재밌지, 돼지야. 거기 계속 누워서 들어오는 회원들한테 망신이나 당해봐라. 너, 가만 안 둬. 내 남편한테 다 이를 거야. 그 한심한 놈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지냐? 니들은 쌍으로 덤벼도 나 못 이겨. 야, 상간녀야.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내일부터 필라테스 나오지 마라. 나 선생님이랑 1대1 수업하게 도와줘라. 알겠냐? 닥치고 나 좀 이렇게 세워! 허리가 완전 나갔다고! 저는 무시하고 옷을 갈아입고 필라테스 샵에서 나왔습니다. 이튿날 필라테스 수업에 왔더니 상간녀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1대1 수업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재밌게 잘 끝내고 선생님이 먼저 나가셨습니다. 저는 몸을 좀 더 풀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울로 비친 상간녀와 전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 네가 어제 내 아내를 다치게 하고 망신까지 줬다며? 헐, 진짜로 일렀네. 그래서 나 잡으려고 온 거야? 박선우, 너 그 여자한테 장가가더니 성격이 많이 변했네?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던 놈이 기세등등해졌어. 닥쳐! 내 마누라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알았냐? 내가 오늘 너 손 좀 봐주러 왔다. 똑같이 너도 허리가 작살 나봐라! 전 남편이 달려들길래 울대를 한 대 날렸어요. 그리곤 다리 하나를 잡고 천장에 달린 고무줄에 그놈의 발을 끼워 넣었습니다. 다른 발을 뒤로 밀면서 확 찢어지게 만들었죠. 야야야, 김승희, 그만해! 그만! 아! 내가 오늘 너 180도로 다리 찢어지게 해줄게. 필라테스 샵에 왔으니 그 정도는 받고 가야 하지 않겠어? 아, 진짜 아파. 아, 정말 아프다고. 상간녀는 그 광경을 보고 흥분해서 저에게 달려들었는데 한 발로 상간녀의 다리를 옆으로 걷어찼더니 바로 자빠졌어요. 아, 내 허리. 아, 또 당했네. 여보, 괜찮아? 내가 이 여자 혼내줄게. 내 다리만 빠지면 가만 안 두겠어. 그래? 그럼 발을 꽁꽁 묶어줄게. 그놈의 발을 고무줄로 여러 번 칭칭 감고 팔자 매듭을 지어 묶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한 발이 천장으로 뻗은 채 괴로워했고 상간녀는 바닥에 자빠져서
허리 아프다고 질질 짜더군요. 저는 키득거리고 웃으며 카운터에 가서 2회 수업비를 제외하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또 저를 찾아올 것 같으니 속 좀 뒤집히라고 더는 필라테스를 나가지 않았답니다. 이후 한동안 두 분류는 제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남편과 매일 산부인과로 출퇴근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공과사를 확실히 하기로 해서 절대 병원 안에서는 반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답니다. 한편 저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는데 남편은 신혼을 몇 년 즐기고 싶다고 해서 2세는 나중에 낳기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진짜 경탄할 만한 큰 이벤트가 찾아왔습니다. 119 구급차가 만삭의 임산부를 데리고 저희 산부인과로 들어왔어요. 저는 다른 산모를 보고 있어서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남편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김 간호사! 네, 지금 가요. 산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달려나가 봤더니 남편이 저를 큰 눈으로 보며 물었어요. 이 사람 김간이 아는 사람 맞죠? 한강에서 봤던 그 여자 맞죠? 아, 네, 맞네요. 그 상간녀가 맞아요. 원장님, 분만실로 바로 가야겠네요. 김간, 그 보호자 연락처 알고 있으면 빨리 불러줘요. 아, 네네. 연락처 있을 겁니다. 바로 부를게요. 상간녀는 진통 때문에 흰자위를 보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오라고 말했습니다. 야, 박선우. 당신 마누라 지금 애 나와. 빨리 산부인과로 와. 누구야? 너 김승희 맞지? 야, 그때 나와 마누라 골려주고 도망가더니 장난 전화질이냐? 지금 긴급 상황이야. 네 마누라 지금 애 나오게 생겼다고. 우리 병원에 실려왔단 말이야. 뻥치고 있네. 내 와이프 지금 호주에 있거든? 회사에서 1년 동안 거기서 일하라고 해서 한국에 없다고. 이게 어디서 구라질이야. 호주 같은 소리 하네. 야, 못 믿겠으면 와서 직접 봐봐. 난 분명히 전화했다. 보호자한테 알리는 게 의무니까 연락했다고. 너 진짜야? 만약 아니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런 거로 장난치면 나 감옥 가거든? 빨리 와라. 그렇게 전 남편은 20분 만에 산부인과에 들어왔어요. 어디야? 내 마누라가 애를 낳는다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분만실에 들어갔어. 그런데 애 가진 걸 몰랐어? 애는 무슨 1년 동안 혼자 지냈구만. 너 내 마누라 아니면 혼날 줄 알아.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전 남편은 차마 분만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한 남자가 산부인과에 들어오며 상간녀를 찾았습니다. 저기 제 아내가 실려왔다고 들었어요. 119 구급대원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이름이 이지민입니다. 아, 이지민 씨 보호자세요? 지금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상간녀의 보호자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도 분만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전 남편과 남자는 둘이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내가 이지민 남편 박선우인데 댁은 누굽니까? 이지민 남편은 접니다. 우린 작년에 결혼했다고요. 뭐요? 결혼? 내 마누라는 호주 지사로 파견 나갔는데 무슨 헛소리라는 겁니까? 내 와이프는 호주 간 적 없고 나와 연애 결혼했어요.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럼 내 마누라가 호주 갔다고 뻥치고 양다리 걸쳤다는 거야? 이거 봐요, 박선우 씨. 당신 스토커야? 내 아내는 나랑 초혼이야. 1년 넘게 나랑 같이 살았다고. 그럴 리가 없어. 네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야. 내 아내가 아기 낳는다는 것도 뭔가 잘못된 거야. 분만실에 내 아이를 낳으러 갔는데 뭔 헛소리야. 이 스토커 자식아, 당장 꺼져. 두 남자가 서로가 상간녀의 진짜 남편이라고 우기며 말싸움을 하다가 전 남편이 보호자 멱살을 잡더군요. 보호자 역시 똑같이 멱살을 잡았죠. 둘이 싸우려고 하자 분만실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한참 뒤 상간녀는 병실로 옮겨졌고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산모를 체크해야 해서 상간녀를 살폈는데 별 이상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힘들었는지 잠을 자고 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전 남편과 상간녀의 보호자한테 있었습니다. 둘은 실랑이를 하며 서로가 상간녀의 남편이라고 박박 우기고 있었죠. 전 남편은 이미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상간녀가 눈을 뜨자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선우 오빠? 이지민, 너 뭐냐? 나한테 호주 파견 간다고 한 거 거짓말이었냐? 이 남자랑 결혼식까지 올리고 애를 낳은 거야? 정말 그런 거냐고? 그게 말이야. 오빠 미안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 오빠는 나랑 동거를 한 사람이지 재혼을 한 사이는 아니었잖아. 야, 너랑 나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뭔 개소리야? 네 아들이랑 나를 버리고 이놈이랑 살려고 한 거야? 일이 꼬였네. 어떡하지? 상간녀는 진짜 대책이 없더군요. 이런 개또라이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있는데 바람난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식까지 낳았으니 보통 또라이가 아니고서야 이런 짓은 아무나 못할 겁니다. 전 남편은 제대로 화났고 상간녀의 새 남편 역시 제대로 화가 났어요. 셋이 쌍욕을 주고받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남자 둘이서 주먹 다짐이 오가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서 뜯어 말렸어요. 경찰은 산모를 지키려고 두 남자를 병원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혀를 차며 별일이 다 있다 생각하고 다른 산모를 체크하며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이튿날 병원에 갔더니 상간녀의 새 남편이 와 있더군요. 그는 상간녀의 과거를 용서해 주겠다며 어제 낳은 아기와 셋이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진짜 무슨 매력이 있어서 남자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더라고요. 전 남편은 다시 산부인과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충격이 심해서 잠 한숨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죠. 상간녀와 아기는 위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습니다. 뒤에 일이 궁금해서 조리원 직원에게 무슨 일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보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으로 대충 이해했는데 역시나 반전은 존재했습니다. 조리원 직원 연락을 받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 조리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간녀 새 남편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쌍욕을 하고 있더군요. 이 더러운 여자야,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이거 봐, 너 도대체 누구 애를 낳은 거야? 자기 아기 맞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더니 과거가 더러워도 아기 생각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넌 현재도 걸레였어. 내가 아닌 누구랑 바람을 피운 거야? 어떤 개자식이냐고? 자기 애기가 아니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야, 유전자가 뭐가 중요해.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다 생각하고 같이 행복하게 키우면 되잖아. 넌 정말 평범한 여자가 아니구나. 이 상황에서 나더러 그냥 아기 아빠로 살라고? 내 핏줄도 아닌 애를! 자기야, 내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때 아기가 생겼나 봐. 근데 그 남자는 누군지도 몰라. 그냥 원나잇 한 상대였다고. 자기, 나랑 아기 버리지 않을 거지? 나 사랑하잖아.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내가 고소할 거야. 사기 결혼에 사기 출산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여서 고소할 거라고. 자기야, 가지마. 자기야. 결국 상간녀 새 남편은 처자식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야, 이지민, 너 내 전 남편이랑도 쫑나고 저 남자랑도 쫑난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아직 선우 오빠가 남아있거든? 오빠는 나랑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야. 아마 날 이해해주고 찾아올 거야. 방금 나간 그 자식은 이해심이 부족한 개자식이라 여기서 끝내는 게 나아. 정말 너란 여자 대단하다. 이제 알겠냐? 난 글래머라고. 배가 조금 나와도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너같이 빼빼마른 여자는 남자들한테 인기 없는 걸 좀 알아라. 어필할 게 글래머뿐이냐? 뒤룩뒤룩 살찐 게 무슨 글래머라고. 아휴. 아무튼 박선우 그놈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경이나 해야겠다. 그놈 오면 구경하러 올게.
그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 어떻게 막을 내릴지 기대하며 병원에 내려가 일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딱 맞춰 전 남편 놈이 산후조리원에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뛰어 올라갔어요. 제 남편은 밥이나 먹자고 했는데 아주 큰 재미가 있을 테니 그 일을 데리고 조리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전 남편이 손에 든 종이를 들고 쌍욕을 퍼붓고 있더군요. 야, 내 아들 친자가 아니었어! 난 그것도 모르고 너와 3년을 넘게 살았는데. 뭐? 우리 아들이 오빠 친자가 아니라고? 이게 끝까지 모른 척하네. 너 누구랑 바람 피운 거야? 어떤 놈이랑 바람난 거냐고? 몰라. 오빠, 3년이나 키웠으니 키운 정이 있으니까 계속 같이 살면 그만이잖아. 뭐가 어째? 야, 나는 네가 내 아이 가졌다고 해서 내 전처랑 이혼했어. 어차피 오빠 전 마누라랑 좋지도 않았잖아. 이혼하고 해방됐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왜 따지고 난리야? 이 미친 여자야! 시끄러! 나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엄마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오빠, 소리 지르지 말고 와서 우리 아기 좀 안아줘. 또라이, 그 아긴 누구 애냐? 너 애 낳을 때 왔던 놈의 아이가 아니라며? 몰라. 오빠, 날 사랑하면 그냥 애 둘에 같이 키우자. 핏줄이 뭐가 그리 중요해? 내가 미쳤지. 이런 정신병자 때문에 가정을 깨고 이혼을 하다니. 아이씨! 전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웃겨. 박선호 꼴 좋다. 어? 여보, 승혜야. 당신 들었지? 나 사기당한 거야. 이 여자가 임신했다고 찾아왔을 때 분명히 내 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당신과 이혼한 거고. 여보, 우리 모든 걸 되돌리자. 나 의사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미쳤다고 너 같은 개밥그릇 같은 놈한테 돌아가냐? 에이, 승희야, 되돌릴 수 있어. 이 여자만 아니었으면 우린 그대로 행복했을 거야. 제 옆에서 구경하던 남편은 전 남편을 혼내주려다가 그럴 가치도 없는 놈이라며 그냥 무시했습니다. 전 남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아무 일 없이 저와 행복했을 거라는 개소리에 성질을 버럭 내줬습니다. 아니, 넌 언젠가 또 바람 피울 놈이었어. 내가 그때 이혼한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여보, 승혜야. 나 이제 어떡해? 내 인생이 이렇게 되다니. 3년 동안 키운 아들이 다른 놈 아들이래. 업보라고 생각해. 네가 바람 피우지 않았으면 그런 덫에 걸리지 않았을 거야. 아무튼 제대로 인생이 꼬여버린 걸 보니 구경꾼인 나는 완전 재밌다. 너희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이 어떻게 막을 내릴지 끝까지 지켜볼게. 그럼 구경 잘하고 내려간다. 그렇게 남편과 계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상간녀는 며칠 뒤 아기를 안고 퇴실했습니다.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아서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들었는데 전 남편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두 아들을 상간녀 혼자서 키우게 되었대요. 혼자 육아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 큰 고비가 생긴 거죠. 그런데 상간녀는 쉽게 돈을 많이 벌려고 룸사롱에 들어갔다네요. 들어보니 룸사롱 직원 대기실에 두 아들을 데리고 다녔대요. 손님 중 하나가 신고를 해서 두 아들은 상간녀의 손을 떠나 보육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룸사롱에서 계속 돈을 잘 벌 줄 알았던 상간녀는 늙고 뚱뚱하다는 취급을 받다가 곧 잘려버렸다네요. 이후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는 전해 들은 게 없어요. 아마 폐인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한편 바람처럼 사라진 전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전에 일했던 병원 간호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느 날부터 말도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직 한 발 더 남아 있습니다. 이듬해 남편을 설득해서 아이를 가져보자고 했어요. 제가 아이를 빨리 낳고 싶다고 우겨서 겨우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마음처럼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신 계속 그렇게 우울하게 있을 거야? 당신이랑 나 둘 다 문제 없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생길 거야. 나 산부인과 의사인 거 잊었어? 아니, 난 그냥 빨리 갖고 싶어. 모르겠어. 욕심이 막 생겨서 매일 잠도 안 오고 그래. 당신이 엄마가 될 준비가 다 돼서 그런 것 같네. 여보, 그럼 부처님한테 절이나 하러 갈까? 저기 산속에 풍경도 좋고 해서 다녀오면 좋은 길을 받아올 수 있을 거야. 절? 그래, 좋아. 뭐 절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모두 다 가보자.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거야. 그렇게 남편이 하루 바람 쏘이고 오면 좋을 거라 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풍경 구경을 한참 하고 사찰에 들어가 스님과 마주했습니다. 저사님들 어서 오세요.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남편은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스님 얼굴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뭐야? 박선호? 너 박선호 맞지? 김승혜?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서 온 거야? 내가 너한테? 부처님한테 절 올리러 온 거거든? 너 여기서 뭐하냐? 너 스님 됐냐? 아직 예비 스님이야. 공부하고 수련하고 있어. 헐, 그럼 너의 아들이 친자가 아닌 걸 알고 속세를 떠난 거야? 그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사는 것이 고통이었다고. 배신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그래서 난 과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어.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부처님을 모시면서 나를 갈고 닦기로 결심했지. 아, 그렇구나. 그래, 뭐 예비 스님이라고 하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우리 아이 가지려고 절을 올리러 왔어. 근데 너 대머리 잘 어울린다. 머리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귀엽다. 그러자 전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존댓말을 하더군요. 저사님들께서 아직 아이가 없어 절을 올리러 오셨군요. 그럼 시주부터 하시는 게... 돈 달라고? 그럼 예비 스님이 너 말고 진짜 스님 모셔와. 네, 처사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땐 제가 스님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가지시면 꼭 찾아와서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세요. 저와 남편은 키득거리며 실컷 웃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끝이 절이라니. 속세를 끊고 스님이 되려 한다니 너무 웃겨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전 남편이 모습을 감추고 진짜 스님이 오시자 저희는 진지하게 인사를 드렸고 부처님 앞에 108배를 하고 시주를 하고 부적까지 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뱃속에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아주 건강하게 딸을 낳았어요.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이 애를 받아주었고 탯줄도 잘랐고 모든 걸 다 해주었네요. 산부인과 의사 남편이 있으니 걱정을 내려놓고 몸조리를 할 수 있었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딸아이 중 아픈 사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전 남편도 그렇고 새 남편도 그렇고 모두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가 만나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고 상간녀와 치고받고 싸워보셨던 분들이 계시려나요? 만약 저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일을 겪으신 청취자분이 계시면 댓글로 함께 그들을 욕하도록 해요.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사연을 끝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